2015년 1월 9일 경상북도 울주군 어느 야산에서 동네 주민이던 황씨가 약초를 캐던 중 저번 나뭇잎 사이에 짐승의 뼈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한다. 근데 황씨는 예감이 안 좋았는지 자세히 살펴보러 갔는데 짐승의 뼈가 아닌 사람의 다리뼈였다. 다음날 경찰들은 최초로 발견된 지점을 시작으로 야산 전체를 수색하였다. 다리뼈, 골반뼈, 정강이뼈, 머리뼈 등 하루 사이에 수십 개의 뼈가 발견되었다. 경찰들은 모든 뼈들을 갖고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받았다. 놀랍게도 그 많던 뼈들이 모두 한 사람의 뼈라는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또한 뼈 일부에서는 톡 같은 것으로 절단된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뼈 수색 중 성형 보형물을 발견한다. 우리한테는 세 가지의 단서가 있다. 뼈와 절단면 흔적과 성형 보형물. 하지만 신원을 파악하기엔 단서가 너무 부족했다. 단서의 핵심인 손목과 아래턱 뼈가 절단되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건 절단된 뼈 조각들. 놀랍게도 뼈에서는 여러 가지 단서를 줬다. 뼈로 여성의 신장을 축축하고 치골 부위 결합각으로 성별을 찾고 전두골과 두정골의 봉합을 측정하여 나이를 추정하였다. 또한 뼈에서 발견된 DNA로 피해자의 혈액형도 알게 된다. 성별 여성, 혈액형 A형, 신장 161cm, 오차 범위 3.8 ± cm, 연령대 40대 중반. 이 여성은 과연 누구일까? 첫 번째 단서인 왜 범인은 아무도 모르게 지리적으로도 인적이 드문 깊은 야산에다가 시체를 유기할 수 있었을까? 범인은 한마디로 그 지역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주민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신원 확인에 결정적으로 단서가 되는 턱 아래뼈와 손목을 의도적으로 절단했다는 것은 피의자의 신분이 드러날까 가해자는 두려워했을 것이고 그만큼 피해자와 범인 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사이일 것으로 추측된다. 즉, 시신의 신분이 확인되는 순간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당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느꼈고 그로 인해 절단했을 것이다. 두 번째 단서인 피해자의 절단면은 어떠한 물건으로 절단되었을까? 피해자의 뼈 절단면은 매우 일정하고 매끄럽다. 첫 번째로 셋톱인데 나무를 잘랐을 때의 단면을 비교해보면 방향이 너무 불규칙적이어서 제외된다. 두 번째로 전기톱이다. 하지만 매끄러운 피해자의 뼈 절단면과는 다르게 들쑥날쑥 상당히 거칠어 보였다. 세 번째로 띠톱이라고 불리우는 기계톱인데 뼈 단면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비슷했다. 셋톱과 전기톱은 일반인도 많이 소지하고 있지만 띠톱이라 불리우는 기계톱은 주로 공사 현장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물건이 흔치 않았다. 그래서 주변에 공사 현장이 있는지 주변 탐색 중 피해자 최초 발견 장소부터 조금 떨어진 가까운 지점인 농공단지에서 피해자 발견 이전에 공사를 했다는 주민의 증언이 있었다. 하지만 공사 현장이었던 그곳은 허허 벌판이었고 이미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다. 마지막 단서인 피해자의 보형물이다. 이 보형물은 콧등을 높여주는 보형물인데 한마디로 고어텍스라는 품질이다. 이 제품은 1998년 국내에 처음 수입되었고 2006년에 단종되었다고 한다. 적어도 피해자는 2006년 이전, 즉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사이에 코 성형 수술을 받았던 여성으로 추측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발견된 단서들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두개골과 보형물을 토대로 복원한 여성의 얼굴 이미지다. 혹시 주변에서 이 여성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너무나도 궁금했다.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 피해자 여성은 누구였을까? 일단 사건 관련이 될 수 있는 제보자의 증언을 들어보자. 나의 코에
고용물이 나왔니 뭐 이런 소리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야 가만히 있어봐라. 그 어디야? 그 위치가 어디야? 그러니까 그 농공단지라고 그러는데 야 농공단지 나도 갔다 왔는데 그 기사님면은 여자가 보형물하고 했으면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 아이 혹시 아닌가 이래 된 거야 맨 처음에. 그럼 그 여자는 그 얼굴 딱 보면 성형수술 많이 한 티가 좀 났어요? 아 나지. 보면 얼굴 보면 내건 알지. 이게 막 얼굴에 뭔데 뜯어고친 그런 얼굴이라. 나이대는 어떻게 됐어요? 그건 40 안 될 거야. 38이나 40이나 뭐. 여자 키가 얼마나 됐었어요? 진짜 바람 컸어. 내가 키 치고는 160 넘어. 넘어도 160은 넘어. 160이 넘었어. 내가 키 160 넘큰 거다. 성형을 많이 한 여성이고 키 161cm에 나이는 38에서 40대쯤 되는 여성. 앞서 말했던 피해자 여성의 추측한 신장 나이, 성형 등 매우 유사했다. 2013년 여름 제보자가 운영하던 펜션에 사건 관련 여성과 어떤 한 남자가 사업 사이로 만났으며 서울에서 울진으로 내려와 한 방을 빌렸다고 한다. 그로 인해 그 제보자는 그 남녀와 친해졌다. 그런데 그 여성과 같이 있던 남성의 회사가 앞서 말했던 농공단지 사업의 책임 담당이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은 사업 투자를 유치하여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확보하였으며 며칠 안 돼 투자금만 쏙 들고 도망갔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 여성과 남성의 행적은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이 사진은 당시 제보자 말 토대로 완성된 여성의 몽타주이다. 그리고 앞서 복원한 여성의 이미지와 제보자에 의해 완성된 몽타주. 혹시 이 이미지의 여성을 본 적이 있습니까? 2013년 여름 농공단지, 사업, 울진, 돈, 사건 관련된 여성, 그 여성과 밀접한 관계의 한 남성. 이 단어들을 조합해보면 2013년 여름에서 2015년 1월 사이 돈이란 유혹에 빠진 사업에 관한 그 남성이 그 여성을 농공단지에서 살해하고 기계톱으로 토막냈으며 그 여성과 매우 밀접하였기에 자신이 지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졌고 그로 인해 손목과 아래턱을 완전 없애고 그 외에 나머지인 토막낸 사체를 사업으로 인해 그 지역을 살고 지리를 알게 된 그 남성이 뒷산 아무도 안 다니는 곳에 시체를 유기하였다. 이란 생각을 조심스레 해본다.